자, 롯데자이언츠의 25시즌은 굉장히 가을 야구 탈락을 아쉽게 하는 그런 시즌이었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한 세대 교체 그리고 이 어린 선수들의 놀라운 성과 그것이 타자, 투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딱 한 포지션이 남았어요. 롯데가 26시즌 5강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강팀 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을 야구를 가기 위한 사실 이 8년간 가을 야구를 못 가면서 어느 정도 최근에 24, 25 시즌에 리빌딩 과정을 전 거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이 남은 한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포수 자리죠. 물론 선발 자리도 있습니다. 근데 선발은 김태현 선수가 왠지 나올 것 같고. 자, 그러면 요 롯데의 미래를 위해 26시즌 제가 볼 때는 롯데자이언츠가 5강이 굉장히 가능해 보이는데 요 박재엽 선수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 될까? 아니면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다. 그래도 유강남이 최근에 타격이 25시즌 좋았다. 유강남과 정보근을 믿고 26시즌도 가야 되는지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리죠? 단단해 보이죠? 야구 잘하는 관상이죠. 딱 봐도. 네. 이 박재엽 선수가 기가 막힙니다. 살짝 레그킥을 하고요. 다리를 모아넣어서 타이밍을 재고 뭐 약간은 타이밍이 앞에 있죠. 지금 약간 타이밍이 앞에 있는데 그래도 부드럽게 탁 받아서 발사각을 높여서 홈런을 칩니다. 그리고 이날 투수는 홍민기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날 롯데의 미래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홈런을 치면서 굉장히 행복한 데뷔 그러니까 첫 홈런이고 이날이 데뷔 무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경기는 있었는데 데뷔 선발 무대였죠. 박재엽 선수가 이렇게 8번에 라인업을 했고 투수는 홍민기였어요. 이 홍민기 선수도 4이닝 4피안타 1실점을 했고 이렇게 그리고 박재엽 선수는 8번 타자로 나와서 무려 2타수 2안타 3타점에 홈런 하나 볼넷 2개 전부 다 출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바로 6월 18일 날 이 롯데와 하나의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박재엽 선수가 정말로 좀 대단하다. 왜냐면 이 대형 포수가 나타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데뷔 첫 홈런 그것도 사직에서 론닐입니다. 그리고 요 로컬보이라고 하죠. 이런 친구들을 연패에서 구해내는 멋진 활약을 펼치면서 새 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날 승리로 3위를 그러니까 사실 이 경기가 단순히 막 롯데가 뭐 시즌이 끝나고 이럴 때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3위 싸움을 하는 이런 와중에 나온 경기였다는 게 이 선수가 얼마나 강심장이고 1군 무대에 통할 수 있는지를 사실 보여줬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데뷔 첫 1군 선발 출전 기회를 얻자마자 2타수 2안타 1홈런 3타점 2득점 2볼넷으로 그야말로 미친 존재감이었다. 특히 롯데가 0대0으로 맞선 2회 말 2사 1, 2루 찬스에서 2사니까 이게 아웃되면 끝이잖아요. 힘차게 방망이를 돌렸다. 일단 스윙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홈런 스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변화구에 붕붕 스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딱 봤을 때 크게 약점이 막 많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스윙. 일단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엄상백의 이제 2구죠. 초구가 아니라 어쨌든 3런 홈런을 했다. 그 다음에 하나 배터리는 박재혁을 의식해 적극적인 승부를 펼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기도 하고 이 선수의 장점은 파워도 있지만 선구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선구안이 된다는 기록을 제가 조금 이따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점이 없다. 약점이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요런 선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린 선수 키우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기록을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6회 말 세 번째 타석에서는 안타 하나를 더 추가 멀티 히트를 기록했다. 박재엽은 이 수훈 선수 인터뷰 경기 끝나고 오늘 선발 포수로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긴장이 됐는데 최대한 차분하게 하려고 했다. 마침 야구장에 아버지랑 큰아버지가 오셨다.
아버지께서 긴장은 내가 해줄 테니 편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게 큰 도움이 됐다. 근데 제가 볼 때 긴장하는 그런 스윙이 아니었거든요. 또 홈런을 쳤을 때는 최대한 차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흥분이 주체가 안 되죠. 왜냐하면 홈런 치고 나서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 빨리 베이스를 돌았다. 타구는 정타로 잘 맞아서 잘하면 넘어가겠다고 생각했다. 2006년생으로 너무 어리죠. 이제 올해 20살이에요. 부산 대연초 개성중 부산고를 졸업한 부산 토박이 로컬보이기 때문에 팀에 대한 이런 마음도 정말 강하죠. 이런 선수는. 그래서 아마추어 시절에서는 고향팀 롯데 경기를 사직 야구장에서 직관하며 프로 선수의 꿈을 키웠다. 박지혁과 롯데는 운명이었다. 25년도 신인 드래프트 4라운드 전체 34순위로 롯데에 지명되면서 자신이 늘 동경했던 거인 군단의 유니폼을 입었다. 올해 퓨처스 리그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다. 38경기, 그러니까 요 기준입니다. 요날 경기가 이뤄지기 전 기준 무려 3할 오픈에 4홈런 22타점. 근데 더 눈에 띄는 건 도루가 3개예요. 하체가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발력도 있고, 그러니까 포수가 도루를 원래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도루를 3개 했어요. 그 OPS가 0.959. 그러니까 미친 타자인 거죠. 프로 첫 데뷔를 하자마자. 그러면서 4월 4일 데뷔전을 치렀고 5월 29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데뷔 첫 안타, 이날 하나전에서는 첫 선발에 홈런까지. 그야말로 미쳤다. 자, 박재엽은 내가 론리리 출신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사직 야구장을 정말 자주 왔다. 롯데 선수들이 뛰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부러웠는데 이제 내가 롯데 선수로 해내니까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자, 박재엽 선수를 실제로 드래프트 뽑았을 때 구단 당시에서 상하체 밸런스가 우수하죠. 실제로 도루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더 기대되는 건 수비 능력이 뛰어납니다. 장타력 또한 겸비한 포수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정도였는데 벌써 두각을 나타낸 거죠. 그러면서 김태형 감독도 포수로서 가지고 있는 게 좋다. 리드나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던지고 받고 하는 건 팀 내에서 제일 위다. 제일 좋대요. 경험이 문제라는 거죠. 수비로는 제일 높게 평가한다. 2군에서 호흡을 맞췄던 베테랑 구승민도 좋은 포수다. 긴장하고 그런 게 없다라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어요. 박지엽은 본인의 장점에 대해 야구장에서 자신있고 활발하게 하는 것이다. 고교 시절만 해도 타격에 자신이 없었다라고 그는 3학년 올라가면서 박계원 감독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 1군에서 살아남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낸 박지엽은 나 할 것만 하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잘하는 형들이 많아 보고 배우는 것도 맞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니 아직까지 기회가 많다라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수비면에서 포수로서 1.9초대의 빠른 팝타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확한 송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하체를 자꾸 말씀드린 거는 프로 야구, 그러니까 투수 선수들도 하체가 좋아야 결국 송구를 잘하거든요. 이 안정된 하체가 있으면, 발달된 하체가 있으면 송구 자체가 좋아요. 거기에 안정적인 블로킹 능력, 그래서 블로킹도 순발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도루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순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공격 면에서는 부드러운 스윙을 가지며 전체적으로 좋은 타격 능력을 보여준다. 빠른 주력 또한 가지고 있다. 부산 개성중학교 시절부터 송구와 블로킹이 좋았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서 요 선수가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에 요때 사이클링 히트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이 빠르다, 3루타도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타율 3할 5푼 4리에 장타율 5할 3푼 1리, 출루율 4할 1푼 2리, OPS 0.943인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기록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치지만 프로에 와서 2군과 1군의 성적을 이제 봐야겠죠. 자, 실제로 손성빈 선수도 기대하고 있는 롯데 팬들이 많은데 요날 바로 손성빈 선수와 박재엽 선수가 이렇게 껴안으면서 뭔가 롯데 포수의 미래를, 어이구 이쁘다, 어이구 내 새끼, 요런 느낌이죠. 손성빈도 어리지만, 자, 박재엽 선수 아까도 말했지만 2006년생인데 자, 놀랍습니다. 프로에서 포수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포수는 1군에서 일반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최소 20대 후반 정도는 돼야 돼요. 왜냐면 포수라는 포지션이 전 포지션을 통틀어서 가장 어렵습니다. 리드도 해야 되지, 게임의 흐름도 읽을 줄 알아야 되지, 외국인과 소통도 해야 되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게 필요한데
그래서 100타석이 아니라 뭐 300타석을 3년 정도 먹여서 터지는 것만 해도 대박인데, 일단 박재엽 선수 겨우 16타석을 나왔어요. 이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더 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무려 2할 8푼 6리에 OPS가 0.946? 정말 놀랍죠. 그리고 출루율이 3할 7푼 5리예요. 자, 제가 기준을 말합니다. 선수들을 키울 때 기준이 있는데요. 출루율을 최소한 1군에 처음 데뷔했을 때 3할 3푼에서 3할 4푼 정도가 되면은 이 선수 박아놓고 키워라. 왜냐하면 출루율이 된다는 거는 이 선수가 공을 볼 줄 안다는 거니까. 그러면 경험치를 먹이고 나면 이 선수의 타격 능력은 점점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박재엽 선수는 출루율이 무려 3할 7푼 5리다. 자, 그러면 이게 우연이냐라고 보니까 이 퓨처스에서도 출루율이 3할 6푼 4리고 OPS가 합치니까 0.868이었네요. 홈런도 퓨처스에서 4개를 쳤고, 일단 130타석, 도루가 3개, 3할 1푼 9리. 그러니까 1군에, 그러니까 프로에 오자마자 퓨처스랑 1군에서 확실히 두각을 나타냈다고 보고, 일단 경험을 많이 먹여야 되니까, 프로 레벨에서 뭐 리드, 송구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먹여야 되니까 아무래도 1군 무대보다는. 그리고 롯데가 솔직히 말해서 거의 끝까지 정규 시즌에서 이 3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박재엽 선수에게 기회를 주기는 쉽지 않았죠. 유강남 선수도 워낙 잘했으니까. 그리고 한 명 더 기대하고 있는 선수가 있죠. 바로 21라운드 1차로 뽑았던 손성민 선수죠. 손성민 선수도 퓨처스에서는 뭐 3할 3푼 3리, 2할 9푼 8리, 3할 1푼 9리, 그리고 출루율도 퓨처스가 4할 7푼 1리, 3할 7푼 7리, 4할 1푼 5리로 뭐 타율적인 면, 뭐 25년도에는 똑같았지만 출루율이 오히려 손성민 선수가 2군에서 좋았죠. 하지만 1군에서는 2024년도 171타석을 매겼는데 1할 9푼 7리에 출루율이 2할 7푼 1리니까 이게 표본이 많아서 내려갔을 수도 있죠. 박재엽 선수는 표본이 워낙 적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무조건 성공할 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 키울 만한 포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반대로 표본이 작기 때문에 더 터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서 요 19세 신인 뭐 트레이드 정철원 선수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선수가 호수비까지 선보였어요. 그게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수비가 된다. 그러면서 볼이 빠르고 야간 경기니까 공을 2개 정도 앞에 놓고, 아까 제가 타석에서 살짝 이제 앞에 놓고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런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정철원 선수가 이 신인 선수 상대로 보통 변화구를 던지잖아요. 그래서 변화구만 던질 것 같다고 조언했는데, 사실 그 변화구를 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능력이죠. 변화구가 오는 걸 알고 나서도 칠 수 있다? 이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구뿐만 아니라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제가 순발력이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배트 스피드가 빨라요. 그래서 저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변화구 대처 능력도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대해 볼 만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왜 세대 교체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유강남 선수가 이제 4년 차예요. 26시즌이. 자, 실제로 25시즌에 WAR 2.09, 타율이 2할 7푼 4리, 출루율이 3할 5푼 1리, 장타율이 낮죠, 생각보다. OPS가 0.735예요. WRC 플러스가 101.4였습니다. 물론 2.09니까 나쁘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죠.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거는 24시즌은 WR이 0.08이었죠. 심각했죠. 사실 24시즌에 윤고 나왕이 터졌을 때 유강남 선수만 잘했어도 가을 야구 전 같다고 봐요. 24시즌에 1할 9푼 1리,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부상이 있었다고 하지만 OPS가 0.599, 뭐 이게 WRC 플러스가 50.3, 너무 아쉽죠. 그냥 아쉬운 게 아니라 이때 손성빈 선수가 출전을 많이 했죠. 171, 정복은 선수는 무려 140 타석을 했는데 1할 9푼 7리, 2할 2푼 6리로 다 안 좋았죠. WRC 플러스가 58.7, 21.4. 손성빈, 정복은 수비가 다 디펜스 WR이 음수였고, 그리고 뭐 정복은 선수는 23시즌엔 좋았어요. 근데 지금 2년 연속 정복은 선수가 1할 때를 1할 때 2할 2푼 6리, WRC 플러스가 50대, 너무 안 좋죠. 지금 그러니까 뭐 더 정복원을 믿어야 되냐, 기회를 줄 만큼 줬다 라고 생각하는 롯데 팬들도 많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기회를 조금 준 게 아니라 많이 줬죠. 그럴 바에는 롯데 팬 입장에서 요 박재엽 선수 25시즌에 16타석
9경기인데 일단 디펜스 WR이 음수기는 합니다. 뭐 프로에 와서 고등학교 포수가 디펜스 WR 양수를 기록한다? 그럼 말도 안 되지만 일단 심각한 음수가 아니었다는 건 눈여겨볼 만해요. 그리고 WRC 플러스가 148.3 이렇게 되는 걸 보니 한번 이 선수 키워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손성민 선수는 일단 25시즌에는 좋지 않았어요. 1할 4푼 5리 WRC 플러스 1.7 하지만 또 수비는 양수였어요. 그래서 롯데가 결국 저는 아무리 자 오늘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 8시에 NC와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걸쳐서 NC와 이제 비교를 해서 롯데가 과연 5강에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오늘은 선발 투수랑 불펜 투수를 확인하고 목요일에는 타격. 그래서 타격의 1번부터 9번 포지션별로와 그 다음에 백업 선수들까지 비교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고 나면은 롯데가 아마 5강에 갈 만하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저도 아직 완벽하게 비교를 한 건 아니고 자료만 모아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라이브를 하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같이 라이브를 할 텐데요. 그래서 라이브에 롯데 팬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고 이거 롯데 이야기니까. 자, 그런데 그런 5강 싸움을 할 때 이렇게 경험이 적은 박지엽을 쓰는 게 맞냐? 아니면 그래도 5강 싸움을 하는데 구간이 명간이다. 유강남 정보근으로 가는 게 그래도 안정적인 면에서 좋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저 역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5강 싸움에서 그래도 경험치 있는 선수가 팀을 이끌어야겠죠. 그런데 이 선수 안 키우기엔 너무 아깝단 말이죠. 그대로 상무 보내기에는 뭔가 좀 경험을 좀 더 쌓으면 큰 일을 낼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SSG의 조용호 선수도 뭐 국가대표에 뽑힐 정도였잖아요. 근데 조용호 선수보다 일단은 박지엽 선수가 저는 더 이게 너무 작아서 그런가?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조용호 선수도 SSG에서 박아놓고 키웠는데 그리고 3일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기록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 선수를 키울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뭐 김태형 감독님도 칭찬을 계속했는데 9이닝 동안 홀로 책임졌고 블로킹, 송구 물론 베테랑 김원중을 비롯한 필승조와의 볼배합도 척척 해냈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승부처마다 간혹 사인을 낸 김광독의 구종 코스 선택이 박재엽의 생각과 거의 일치했다는 대목이다. 박재엽은 중요한 상황에는 벤치에서 사인을 몇 번 주셨는데 내 생각과 비슷했다라고 돌아봤다. 그래서 포수 권위자이죠. 김태형 감독님이 블로킹과 송구만큼은 성향도 중시한다. 그래서 박재엽도 김 감독과 대화가 되는 포수다. 그리고 실제로 김태형 감독님이 배터리 코치 시절이던 이때 고졸신인 양의지를 떠올렸다. 이렇게. 그러면서 김 감독은 재엽이가 지금의 양의지와 비교될 정도는 물론 아니지만 19의 양의지보다는 공수 기량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갖고 있는 게 더 좋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박재엽 선수의 장점은 남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성격이 굉장히 밝은 그런 면이 있는데요. 과연 롯데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롯데의 가을 야구를 위해 어떤 게 올바른 선택인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8시 라이브 많이 참여해주세요.